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는데 이 일은 절대 혼자서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했죠. 시스템 소득을 어떻게 내가 혼자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일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내는 일이잖아요.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영업과 판매는 혼자서 하셔도 돼요. 혼자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 소득은 절대 혼자서 할 수도 없고 혼자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앉으세요. 앞자리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여러분들이 문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일에는 문화를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은 어떤 형태로 일로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누군가의 소개로 오셨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일도 진행하다 보니까 나는 누군가의 스폰서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파트너죠. 그리고 누군가의 형제 라인. 나의 역할이 이 세 가지 역할이 돼버린 거죠. 나라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내가 스폰서로서 그 자리에 가 있는지 내가 파트너로서 그 자리에 가 있는지 형제 라인인지를 빠르게 좀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자리에서 내 역할이 뭔지를 감을 못 잡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폰서가 있는데도 본인이 스폰서인 줄 알고 옆에서 그죠? 그래서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하시고 누구나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이해하시고 그 역할들을 그 순간순간에 하셔야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윤활유처럼 잘 돌아가고 시스템 소득이 탄탄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기는 건가요? 넘겨주는 건가요? 제가 넘기는 건가요? 넘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폰서라는 분부터 나와야 되는데 스폰서는 안 나왔어요. 네. PPT를 아침에 급작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서 스폰서는 넘어갔어요. 그래서 나왔네요. 자, 스폰서라는 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폰서가 됐어요.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엄마가 됐잖아요. 똑같아요. 어쨌든 파트너 한 명만 있어도 나는 스폰서잖아요. 스폰서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아직도 나는 애기처럼 그렇게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요즘에 고딩 엄마 이런 프로도 있던데 그죠? 그래도 엄마는 엄마거든요. 자, 스폰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책임감이 있으셔야죠. 책임감. 애기들을 엄마들이 정말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요? 새끼 때문에 살잖아. 그죠? 예, 똑같아요. 우리도.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하자고 했으면 이 책임감으로 하셔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겸손하셔야 되고 여기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원판이 돼야 돼요.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용기를 가지고 파트너들을 사랑으로 신뢰감 있게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리더가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박청자 스폰서님은 태어날 때부터 리더고 그죠? 대부분의 리더는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한 15%는 고난과 역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스폰서의 역할에서 누군가가 부족한 모습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누구나 시간 안에서 변한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타고난 리더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스폰서가 자식을 키우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들 대하듯이 파트너에게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파트너는 완벽한 나의 동업자죠. 그래서 파트너님들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뭔가를 이렇게 피드백을 해드려요. 피드백은 혼내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스폰서님이 어떠한 미팅이라든지 그분의 어떠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해주시면 혼났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 혼난 거랑 피드백은 다르거든요. 혼나는 건 감정을 섞어서 정말 못마땅해가지고 내가 뭔가 역정을 내는 거고 피드백은 요렇게 했을 때 어떠한 방법적인 게 훨씬 나아질 거라는 게 피드백이잖아요.
예, 스폰서님이 물론 화를 내면서 얘기한 건 아니시죠. 예, 피드백을 달갑게 받고 내가 좀 더 나아지기를 파트너님들이 나아지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PPT를 하면 열정이 더 안 나오는데 PPT를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쓰는데 안 보이니까 참 어쨌든 자 옆에 있는 형제 라인들 자 형제 라인 있죠 형제 라인 형제 라인 좋아요? 네 좋죠. 네 여기 우리 형제 라인이 가장 좋은 그룹이 그로잉어 그룹이잖아요. 너무 좋다 보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그죠? 네. 스폰서님을 쳐다볼 때는 이렇게 쳐다보고 형제 라인 쳐다볼 때는 그죠? 난 너 때문에 버텨. 너 때문에 시스템 나오잖아. 네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형제 라인은 말 그대로 나와 정말 이익적으로 관계가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왜 나오셨어요? 돈 벌러 사업하러 비즈니스하러 나왔죠. 형제 라인 보려고 나왔냐고요. 그죠? 여기가 뭐 동창회고 반상회도 아닌데 여러분들은 이 형제 라인들하고 그죠? 예, 같은 동병상련. 그래서 굉장히 허심탄회한 얘기들을 많이 나누는 잘못된 형제라인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는데 너한테만 얘기해 줄 거야. 아무한테 얘기하지 않을 거는 하지 말아요. 제발. 그러한 얘기들 좀 하지 마시고 자기의 감정, 자기 힘든 거 제발 형제한테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게 결국은 형제라인 죽이는 거예요. 영양가를 말려서 죽이는 거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자기의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형제라인 붙잡고 왜? 스폰서는 징징거리지 말라고 하니까 갈 데가 없죠. 그래서 형제라인한테 가서 또 레그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래요. 파트너에 대한 얘기를 내가 파트너의 자기는 절대 흉을 보지 않았대. 흉을 보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본인은 파트너 흉을 절대 보지 않았대. 자,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형제 라인한테 우리 파트너가 오면 이런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부탁을 하면서 왜? 사실은 내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이러이러해서 구체적인 걸 아주 낱낱하게 까발려요. 그죠? 사건 25시도 아니고. 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달래. 이게 진짜 A활용일까요? 아니거든요. 모든 상황을 다 형제라인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시스템 나오면 이런 얘기 좀 해달라고. 자, 그러면 이 형제라인이 내 파트너를 봤을 때 사랑의 눈으로 보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절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파트너에 대한 얘기, 뭔가를 잡아줘야 될 부분, 정신적인 어떠한 리더십, 피드백 이 모든 거는 누가 해줘야 돼요? 스폰서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형제 라인은 뭐만 하면 돼요? 동기부여주고요. 응원만 해주면 돼요. 여러분들 형제 라인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석세스 저기 우리 그 비전 세미나 그 오후에 하는 그 승급식에 그렇게 박수를 안 쳐요. 네? 형제 라인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게 형제 라인십입니다. 형제들이 열심히 해서 무대에 올라갈 때 마음껏 응원해주고 박수 치는 게 형제 라인십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스폰서를 어떻게 에디파이를 해야 되며 형제 라인한테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며 선을 좀 지키세요. 선을.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를 선을 딱딱 지키시라는 거예요. 선만 잘 지켜도 사고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될지 전혀 감을 못 잡는 분들이 있어요. 예, 여기 뭐하러 왔다? 비즈니스 하러 왔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에 내 감정을 뭔가를 제가 저번에 강의 때 얘기했죠. 힘들고 괴로우면 어디 가시라고요? 교회 가시라고요. 형제 라인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는 우리는 일하러 왔다. 형제 라인한테는 좋은 에너지만 주는 거다. 그 스폰서를 에디파이어라고 하는 여기 부분에서도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들 얘기 아니라 제 파트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없으니까. 자, 가까이에 스폰서를 매일 보면
막 그렇게 존중심이 있거나 뭐 이러지 않죠. 왜? 같이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 스폰서가 그렇게 막 존경심이 잃지 않죠. 예, 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스폰서를 에듀파이라고 하니까 대답만 잘해. 아, 네. 그리고 인사만 잘해. 스폰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에듀파이인 줄 알아요. 그게 에듀파이가 아닙니다. 스폰서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게 진짜 에듀파예요. 스폰서는요, 내가 진짜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내 파트너들, 내가 정확하게 가이드를 해도 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왜? 나하고 지인이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파트너기 때문에. 그러면 스폰서라는 분을 여러분들이 늘 스토리텔링을 잘하고 에디파이하고 이렇게 해놨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파트너들한테 주사 주고 싶을 때 한 방울 줄 수가 있어요. 근데 평소에 생판 스폰서 얘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스폰서님 우리 파트너 레드 상담 좀 해주세요. 우리 파트너 이러이러 해가지고요. 이러이러한 점이 있는데 이런 거 좀 찝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결국은 누구 손해예요? 네. 항상 그리고 스폰서가 없을 때 파트너에게 스폰서를 칭찬하셔야 돼요. 덕분에 항상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뭐가 있으면 물론 내가 열심히 잘했죠. 그죠? 당연히 내가 열심히 잘했지만 스폰서님 덕분에 이렇게 됐다. 늘 감사를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함께하고 있는 스폰서가 존경하는 스폰서라고 하면 더 존경스럽겠다. 또는 파트너도 그게 복제가 된다라는 거. 스폰서 에디파이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대답만 잘하고 인사만 잘한다고 해서 에디파이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규직 루비 정도가 되면 팀 분리가 되잖아요. 팀 분리가 돼도 스폰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팀 수장이 되더라도. 그죠? 자, 팀 대표가 되신 분들이요. 신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본사역이나 시스템에 오면 그 위에 있는 스폰서들한테 인사시키시는 분. 네, 없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제 신규나 우리 뎁스의 신규들이 본사에 오면 박정재 스폰서한테 반드시 인사를 시킵니다. 네. 왜? 스폰서는 한 분이고요. 내가 진짜 필요로 할 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팀의 대표가 됐다고 그냥 내가 신규가 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 물론 좋지만 이들이 왔을 때 스폰서님들에게 인사를 반드시 시켜야 돼요. 왜? 뿌리가 근원이 어딘지도 모르고 저분이 진짜 내 스폰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중에 A 활용할 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해하셨죠?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건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뭐 팀워크는 워낙 좋으신 것 같아요. 형제란신도 그렇고 뭔가 하자 할 때 합심해서 뭔가를 잘하시는 분들이죠. 복제를 잘하시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은 나로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원판이 돼야 됩니다. 항상 원판이 잘못되면 그 다음에 뭔가가 잘못 복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원판이라고 생각하고 디플리케이션, 복제를 잘 시켜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파트너를 보면 우리가 옛말에 그런 게 있어요.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배운다. 그죠? 여러분들 파트너가 다소 못마땅하고 뭔가가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그죠? 파트너를 보지 말고 자기를 한번 봐보세요. 나는 어떤가? 나는 스폰서에게 어떤 파트너였나?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최고의 복제본이 되면 원판이 되면 파트너들은 알아서 따라와요. 시간이 걸릴 뿐이라는 거죠. 자, 저는 요 강의를 Q&A를 하고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Q&A 여러분들의 질문 안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일은 다 똑같아요. 별거 없거든요. 네. 되게 별거 없는데 자꾸 잊어버려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서 계속적으로 자극을 받고 영향력을 받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만들어보고 이런 거거든요. Q&A 한번 띄워주세요. Q&A 띄우고 제가 마무리 리더십 할게요.
자, 쓰리셔는 여러분들이 뭔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잊고 가신 부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한번 짚어드린 거고, 항상 이 자리에 내가 A로 앉아 있는지, 자, 내가 B로 앉아 있는지, 형제 라인인지를 항상 인지하셔야 돼요. 항상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냥 다 같이 수다 떠는 자리로 절대 만드시면 안 된다는 거. 자, Q&A가 질문이 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조금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안에 리더십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큰 팀을 이끌고 계신데 나 혼자 해서 시작하여 지금 큰 팀으로 성공하셨는데 단단하고 성장시키는 노하우나 원칙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원래 나 혼자 시작하죠? 네, 여러분들도 혼자 시작하죠? 노하우나 원칙? 그러게요. 똑같아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 해내야 될 거 하는 거 똑같죠.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사적인 강의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초창기에 제가 비즈니스를 했을 때는 하나의 코드에서 양쪽에 5,000점이 돼야 실버가 됐어요. 지금은 가게 3개의 소실적의 합이 5,000점이면 실버죠. 네.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코드 하나에서 5,000을 미친 듯이 뛰어서 그 주에 실버를 완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하나의 레그가 무너졌어요. 이거 왜 무너졌냐? 보면 제가 초창기에 비즈니스를 했을 때 이렇게 리더십이 있었고 굉장히 멋있어 보였고 말에 힘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저 과거 사진을 보니까 어땠어요? 예, 과거 사진 보니까 짠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저는 이제 일을 해보지 않았던 아줌마였고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다운 게 처음이 유산하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열심히 열정으로 뛰었는데 저도 이 비즈니스를 할 때 이 일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니까 어떤 사람을 떠올렸냐면 일을 잘하고 또 인맥이 많고 영업 잘하는 사람 2명만 이렇게 해놓으면 잘 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오셨던 분들이 어떤 분이었냐면 양쪽에 한쪽에는 제 그 아이의 친구 엄마가 유치원에서 이제 만났던 엄마죠. 그 엄마가 그 전화로 이렇게 보험 셀링, 자동차 셀링을 굉장히 오래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컨택을 했었고 한쪽은 저희 동네 부녀회장님이셨어요. 저희 시어머니로부터 소개받았던 그분은 어떠한 생명에서 되게 오래 보험 일을 하셨던 그 두 분을 제가 컨택을 해서 이 두 분으로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실버를 갔습니다. 자, 그런데 왜 레그가 무너졌을까요? 저는 처음에 비즈니스를 했을 때 스폰서님이 제가 질문했어요. 스폰서님한테. 제가 처음에 비즈니스를 했을 때 스폰서님이 그때 한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성공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해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 파트너들 있어요? 저는 신규 때 스폰서님한테 그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스폰서님이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파트너님, 이 4가지만 약속할 수 있냐고.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스폰서가 주최하는 일주일에 한 번의 홈미팅 빠지지 않을 자신 있는지, 본사 로컬 빠지지 않을 자신 있는지, 1박 2일 세미나 빠지지 않을 자신 있는지, 더 4번째 컨벤션 빠지지 않을 자신 있는지, 이거 1년 할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토도 달지 않고. 왜? 성공자가 얘기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1년을 해봤는데도 안 되면 따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 때 그 약속을 하고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혼자 계속 본사를 다녔고 계속 홈미팅을 다녔고 했는데 이들은 저를 따라오지 않았어요. 왜? 왜 안 따라왔을까요? 본인들은 바쁘고 시간이 없고 뭐 이렇게 너를 따라가지 않아도 이렇게 서플리먼트 하나로 미팅 끊어내고 매출 나오는데 굳이 거기를 왜 가?
그때 당시에 제가 준성이 엄마였거든요. 준성이 엄마는 가서 많이 공부하고 와. 이렇게 하셨던 거죠. 자, 그러는 동안에 저는 열심히 본사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두 분이서 자기가 스폰서 없이 셀미팅을 한 거죠. 어디에서? 호프집에서. 네, 그러다가 여기 그 보험하시는 그 부녀회장이 그러지 말고 저기 준석이 엄마 좀 시원찮은 것 같아. 일도 안 해보고 우리가 일 많이 해봤잖아. 그러니까 네가 내 밑으로 와.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네가 내 밑으로 와.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우리가 이렇게 보험도 이렇게 같이 하고 유산화도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근데 그분의 시스템이 안 나오니까 남편 코드로 해도 되는 줄 알고 다 이렇게 옮겨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라이브가 무너졌습니다. 자,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5천 점을 만들었는데 한쪽 레그가 없어졌어요. 마음이 너무 허웠겠죠. 그래서 제가 저 스폰서님한테 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저희 스폰서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파트너님, 이 일은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떠날 겁니다. 하지만 시스템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 모범을 보이고 성장하고 있는 스폰서 한 분을 보고 쫓아가는 게 이 일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부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절대 파트너들한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하우나 원칙 그겁니다. 있어야 자리에 있고 파트너가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저는 항상 본사에 Q&A 시간부터 저녁에까지 지키고 있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1박 2일에 갔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컨벤션에 있었고 그게 저의 원칙이었어요. 그 원칙이 있었고요. 시스템에 오는 파트너 위주로 시간을 쓰고 후원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원칙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1년 동안에 내가 시스템에 왔는데 그렇게 큰 파트너가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봤더니 그 1년이 뭘까? 저도 많이 부족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의 크기도 그렇고 말의 힘도 그렇고 그게 이 시스템에서 제가 다져진 거죠. 바뀐 거죠. 원석이 보석이 돼가고 있었던 시간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저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의 그런 일이 어떻게 보면 저를 다시 이 일에 집중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더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내가 이 시스템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나는 무조건 빅 리더가 될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세요.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나 오늘도 시스템에 혼자 왔는데 그 사람 사인을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또 안 한대. 이런 생각 갖지도 마세요. 절대 감정에 절대 그런 거에 대해서 동요되지 마세요. 내가 올바르고 여러분들이 말에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사람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비즈니스의 원칙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장 힘든 시기를 극복한 사례. 어떤 제 경제적인 저의 과거의 스토리 이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죠? 그 시기에 어떻게 일을 했냐 아니면 비즈니스적으로 힘든 거는 제가 얘기를 했었고 가장 힘든 시기? 그러게요. 저는 지금까지 유산화 지금 11년 차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이 한 번도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힘드세요? 한 번도 저는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맨날 힘들지 않으셨어요? 이 비즈니스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였어요? 물어볼 때 글쎄요. 뭐가 가장 힘들었을까? 계속 저 혼자 물음표를 던져봐요. 뭐가 가장 힘들었을까? 일단 제가 초창기에 시작했을 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많은 스토리에서 얘기를 했죠. 돈도 없었고 카드도 없었고 네. 저는 3BC 카드로 못했어요. 박청자 스폰서님이 영양학 강의를
녹음해서 듣고 달달달달 외워서 헬스팩 먹을 사람 카드 걷어서 했어요. 모르셨죠? 그게 저의 절실함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당연히 아이들을 또 이렇게 엄마한테 내려다 놓고 왔다 갔다 본사하면서 집도 없이 동생 집에 그거 하면서 주머니에는 10,000원도 없고 차도 없고 툴 가방은 배낭으로 메고 또 박청재 스폰서님이 성공가처럼 입으라고 하니까 싸지만 인터넷에서 이렇게 치마 이렇게 스폰서님 치마 입으시니까 거기에 꼭 겨울에도 힐 신고 버스비 아끼느라고 3번 이렇게 타야 될 걸 2번 타고 걸어가고 짜네요? 힘들어요? 한 번도 근데 그 과정에 힘들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커피숍에 가도 물론 이제 저는 어치버 때부터 혼자 미팅을 했었거든요. 커피를 사야 될 상황도 있었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어때요? 돈이 없는데 자 어떻게? 저는 그냥 아니 아까 커피 마셔서 그냥 지금 물 마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당당하게. 네. 그럼 저는 뭐 이렇게 그 과정이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었어요. 왜? 나는 성공할 거니까. 그 늘 성공의 순간을 상상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이 정신이 나가 있었던 거죠. 나는 성공자로서 이미 그 그림만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거기가 있으니까 이 과정이 별로 힘들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고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뭘 해도 힘들죠. 성공 안 하면.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다 힘들죠? 인생은 다 힘들어요. 유산을 하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어차피 다 힘들어. 그냥 그게 차이인 거야. 차이. 그죠? 어느 정도의 강도의 차이인 거예요. 누구는 정말 이렇게 한 대 때렸는데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누구는 한 대 때렸는데 더 때려도 괜찮아. 강도의 차이인 거야. 느낌에. 그죠? 힘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 다 힘들어. 숨 쉬고 사는 것도 힘들어. 여러분들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죠? 여러분들의 성공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힘든 게 없어. 왜? 성공의 과정이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성공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죠? 성공자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러한 과정 안에서 나의 생각, 느낌, 경험 그 안에서의 어떠한 많은 방법들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의 노하우 이게 이런 힘든 과정이 없으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기를 극복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냥 지나왔어요. 극복이 아니야. 그냥 지나왔어요. 저는. 그냥 삶이니까. 그죠? 뭐 돈 없으면 나중에 돈이 또 있을 거니까. 저는 그때 많은 분들이 제가 그렇게 힘든 상황을 형제 라인도 모르고요. 저는 스폰서님들한테도 구구절절 얘기 안 해요. 아무도 몰랐고 골드 랠리 때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룹에서. 옆에 형제 라인의 어떤 리더님이 그 얘기했어요. 부잣집 딸인 줄 알았다고. 절대 없어도 없는 티를 안 내고요. 절대 표정 자체도 그럼 물 마시면 되죠. 물 300에 누트리밀 한 숟갈을 먹어도 배불러요. 저는.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오래 전이에요. 추억이야 추억. 그죠? 별거 아니거든요. 그게 뭐 어려움의 극복은 아니잖아요. 지나온 시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추억.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는 시간이 추억이 되고 누군가에게 스토리를 들려주려고 하면 지나가셔야 되고요. 해내셔야 됩니다. 하나도 안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막 유산하면서 뭐 힘든 점 없어요? 그 힘든 거 어떻게 극복했어요? 아니 도대체 나는 그 물어보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인생은 다 힘들다고. 여러분들 맨날 이렇게 사람 만나면 뭐 그렇게 힘들어요? 힘든 게 뭐예요? 그럼 그 힘든 거 어떻게 극복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맨날 대화의 주제가 그거예요? 아니죠. 그냥 유산하는 삶이고요. 그죠? 유산화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인생은 힘든 과정을 걷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베스트 팀은 모든 리더님들이 시스템에 적극 참여하기로 유명한데요. 네. 어떤 분들이 막 때리냐고 그러고 막 혼내냐고 그러고 이렇게 농담으로. 자, 시스템을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신규분들이 이렇게 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템으로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뭐 사람에 따라서 이제 방법은 다르겠지만 저는 제 직대한테는 미팅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이분은 좀 대화가 통하겠다. 좀 이렇게 보면 몰라요? 네? 이렇게 딱 보면 이 사람 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가리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어쨌든 저는 그냥 이렇게 보상 플랜을 풀고 이렇게 이제 플랜을 풀어줘요. 그래서 유산화 보상 플랜을 풀면 돈이 되겠다는 생각은 다 갖게 되어 있어요. 그죠? 바보 아닌 이상. 플랜을 풀고 나서 이 소득적인 것들을 이렇게 이제 그리면서 질문해요. 돈이 될 것 같냐고. 여러분들 플랜 풀고 질문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세요? 비슷한 질문이에요. 네. 어떠세요? 돈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럼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그러면은 잘 들으시는 분들, 이해가 빠르신 분들은 될 것 같다라는 분도 있고요. 네트워크를 많이 경험해보거나 예전에라도 뭐 해보셨던 분은 이런 게 있어? 말이 안 된다. 라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그 다음에는 뭐라고 질문하세요? 그 다음에요? 그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데 만약에 이제 네트워크를 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에서 그런 걸 느끼시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드리고 그리고서는 돈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은 그럼 이걸로 돈이 된다 될 것 같다 생각하시는데 어느 정도 그러면은 돈을 가져가시고 싶은지 그런 것도 조금 물어봐요. 너무나 질문을 잘하시네. 플랫 풀고 이런 질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돈이 될 것 같은지. 될 것 같대요. 그러면 그런 돈이 될 것 같으면 사람마다 돈의 가치나 크기가 다르다. 그러면 그 리더님 그분에게 리더님은 만약에 이렇게 소득이 된다라고 하면 한 달에 노동소득 말고 권리소득으로 꾸준히 얼마의 소득을 받고 싶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머뭇머뭇하면서 얘기를 하죠. 얘기를 끌어내셔야죠. 그럼 이거를 언제까지 만들 건지 기간. 그래서 그 기간을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분이 뭐 1년 후에 2년 후에 이렇게 이제 끝 말을 이렇게 확신 있게 못할 때 여러분들이 땡겨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2년이라고 하면 1년 반에 만들어 드릴게요. 1년? 그럼 한 10개월 만에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만들려고 하면 저랑 약속하세요. 제가 반드시 그때까지 이걸 만들어 드린다라고 확신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빼게끔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될 건 같은데 자신이 없어요.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죠. 나는 뭐 못할 것 같고 자신이 없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많은 분들은 왜 자신이 없을까요? 자신감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라고. 안 해봤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라고. 그죠? 그러면 내가 이런 경험을 쌓고 자신감을 얻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누군가의 수많은 경험치들이 압축이 되어 있고 노하우가 그 안에 있고 그들의 시간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다라고 하면 한번 와보실 거냐고 이렇게 시스템 프로모션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시스템 소득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플랜 이제 풀고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이 유산화의 소득은 영업이나 판매 소득이 아니고 단발적인 소득이 아니고 나로부터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우리가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 시스템 소득에 대한 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많이 팔아야 된다라고만 자꾸 생각을 하고 있고, 그죠?
이 시스템 소득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그들의 생각에 시스템 소득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시스템 소득의 이해를 했을 때 시스템 소득을 만들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로부터 시스템 소득. 내가 시스템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시스템은 나로부터 시작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한 시스템을 가서 보고 듣고 내가 거기에서 나로부터의 꼭지점을 찍고 거기서부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스템을 프로모션도 하지 않아요. 그죠? 한두 번 와볼래? 신규 세미나 있는데 본사인데 와볼래? 안 간대. 그래요. 많이가 보다. 그리고 또 부담스러울까봐 그들이 이해시키셔야 돼요. 이해. 그리고 결단시키셔야 돼요. 결단. 바빠서 안 돼요. 그죠? 시간을 못 빼요. 뭐 이런 얘기 다 똑같죠.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오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하고 앞에 있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됐을 때 이런 얘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겠죠? 그래서 앞에 이 사람들을 좀 이해를 시키고 결단을 그다음부터 시켜야 되는 거죠. 많은 이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시스템 소득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시간과 노동을 돈으로 바꾸는 일. 그런데 계속적으로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쓰면 이 시스템 소득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시간을 쪼개고 시간을 빼야 이 시스템 소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유산화를 왜 하는 거예요? 시스템 소득을 만들려면 시간을 반드시 빼야 된다라는 거를 인지를 시켜주죠. 그래서 저는 좀 끈질기게 해요. 끈질기게. 예를 들어서 뭐 신규 세미나 뭐 한데 뭐 결혼식이 있고 뭐 애기 뭐가 있고 그러면 계속 질문해요. 계속. 계속 올 때까지. 그 결혼식은 어떤 관계냐? 꼭 가야만 되냐? 남편만 보내면 안 되냐? 사람들이 가서 사진 찍어주는 것도 좋아하지만 저는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결혼식의 민폐하객이 뭔지 아세요? 당신과 같은 사람이에요. 신부보다 예쁘니까. 절대 가시면 안 돼요. 민폐하객이다. 그래서 저는 못 가게 해요. 그래서 돈만 버는 게 훨씬 낫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시어머니의 뭐가 일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일은 늘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번 아니라 그 다음 달에도 또 생길 거예요. 늘 나 혼자서 독고다이로 무인도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늘 일은 생길 것이다. 근데 시간을 내가 어디다 쓸지, 어디에다 집중할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다. 꼭 시어머니 병원을 내가 모시고 가야 되는 법이 어디가 있냐는 거죠. 그죠? 시어머니는 나의 어머니가 아니잖아. 남편의 어머니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그렇게 재밌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변명으로 밀어내는 부분들을 끝까지 이해를 시켜서 올 수밖에 없도록 끝까지 제가 프로모션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몇 번 하다가 포기하죠. 가볼래? 그럼 아니 그때 뭐 일이 있어. 그래 그럼 다음 달에 와. 다음 달에 일 또 생겨요. 계속 다음 달에 계속 또 생겨.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친구를 내가 함께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 끝까지 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시키고 끝까지 그 이유들을. 그래서 시너지들은 뭐가 있어요? 당연히 시너지가 있겠죠. 시스템에 들어오는 파트너랑 안 들어오는 파트너랑 쓰는 용어 자체가 달라요. 대화의 수준이 달라요. 의사소통이 우리는 같은 곳을 보고 같은 문화 안에서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아하면 어하는데 시스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소비자잖아요. 답답하죠. 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내가 얘기하는 거를 까서 듣고 이해 못하고 그러니까 나만 계속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시스템에 데리고 들어와요. 나 편하려고. 힘들어. 네. 계속 가면 내가 을이잖아요. 시스템에 들어오면 제가 더 이상 을 아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시스템을 좀 플러그인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결단을 좀 빨리 시키는 스타일이죠. 저는. 그렇게 해야 일이잖아요. 이게 시스템도 함께하는 게 일입니다. 땅볼로
땅굴로 들어가는 파트너 다시 돌아오게 하는 비법이 있나요? 땅굴로 그게 어떻게 뭐 레미콘을 갖고 가서 다 파버렸나? 땅굴로 들어가는 그러게요.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일까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뭐 집안에 뭐 일로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디 가서 뭐 좀 하다가 깨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또 어떠한 스폰서하고의 어떤 소통 문제에서도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래요. 내가 뭔가 이렇게 나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선이 아닌 거는 던져야 돼요. 왜 자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선을 다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복잡하는 거야. 그 예를 들어서 그분이 나와의 어떤 감정이나 뭔가의 문제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끝까지 가서 내가 해결을 해야 되죠. 그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자꾸 리더님들이 다 해결을 해주려고 그래? 머리 아프게.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끝까지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분은 지금 현재 타이밍이 아닌 거죠. 본인 스스로 깨져야 되고 깨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는 일인데 본인이 뭔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멘탈이 흔들리거나 또 뭐 될까 싶었다가 누군가한테 몇 명 얘기해가지고 아이고 안 되나 보다 집에 가서 누워있고 그것도 스폰서가 가서 어떻게 해갖고 달래갖고 데리고 왔어. 똑같다고. 어? 왜 자꾸 달래서 데리고 오냐고요. 나만 힘들어 나만. 그죠? 달랠 필요 없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한 3번 봐요. 3번. 저 혼자서 마음속으로 3번 봐서 삼진아웃 시킵니다. 제 마음속으로.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거나 신경 쓰거나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 찾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살리고 싶다. 정말 난 사람이 없다. 그럼 계속 찾아가서 계속 질문해서 명단 하나 뽑아서 미팅에서 뎁스 내리시면 돼요. 자꾸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응? 여러분 파트너라고 하는 개념을 좀 빨리 이해하세요. 3BC 했다고 파트너예요? 그냥 시스템 왔다 갔다 했다고 파트너예요? 아니거든요. 시스템 안에서 나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꿈을 가지고 방법을 찾아가면서 꿈을 찾아가면서 스스로 미팅할 줄 아는 이 사람이 파트너예요. 소통하면서. 그죠? 그냥 3BC에서 왔다 갔다 하겠다는 말도 안 했고 결단도 안 했고 꿈도 없어. 이런 사람을 파트너라고 또 땅굴에 들어갔다고 나 혼자서 계속 땅굴만 쳐다보고 앉아있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아닌 사람은 빠르게 뎁스를 내리든가 내가 사람을 붙이던가 애태우는 파트너한테 너무 애태우지 마세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 그래요. 할 사람은 하고요. 안 할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 안 해요. 그냥 별로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최선을 다하면 돼요. 최선을 다하면. 네.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신규 파트너에게 가장 강조하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그러게요. 신규도 나름이에요. 그죠? 신규도 뭐 성향도 있고 뭐 직업도 있고 뭐 다 나름인데 저는 이제 이 사람의 유산화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본인이 하겠다라는 의지에 따라서 이제 가이드가 조금 달라지죠. 무조건 3BC 했다고 뭐 다 신규로 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일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강하게 이제 가는 거고 신규한테 강조하는 항목이 뭐냐 일을 해보겠다는 사람한테는 지금까지 했던 일과 이 일은 소득의 원리가 다르다. 그래서 일하는 방법도 다르다라는 거. 지금 유산화를 선택한 건 뭐예요? 노동소득이 너무 싫어서 권리소득을 선택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싶어서 그냥 평범하게 살려면 기존 하던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내 미래나 정말 지긋지긋한 이 노동소득으로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다른 삶을 살려고 왔다라고 하면 뭐부터 하셔야 돼요? 내 생각과 행동부터 바꿔야죠. 저는 원래 못해요. 저는 원래 성격이 이래요. 저는 안 해봤어요. 인생을 바꾸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안 해본 거, 낯선 거, 익숙하지 않은 거, 두려운 거. 이걸 해내야지만이 성공인 거예요. 성공은 별거 없어요. 그게 성공이야. 성공하러 왔으면서도 계속 뭘 두려워하고 뭘 어려워하고 안 해봤다고 하고 낯설다고 하고 사진 찍자고 전 사진 한 번도 안 찍어봤어요. 톡방에 올리라 그러면 한번 톡방 그런 거 한 번도 안 따라왔어요. 네. 다 안 해본 거 하는 거라고요. 우리 뭐 처음부터 해봤어요? 그죠? 안 해본 거 하는 거예요. 유사나 여러분들이 안 해본 일을 통해서 삶을 바꾸려고 하면 안 해본 거 하셔야죠. 낯선 거 하셔야죠. 익숙하지 않은 거. 그죠? 신규분들한테 저는 일을 하겠다는 사람한테는 이 얘기부터 합니다. 뭐 이렇게 교재 가지고 알려주고 이거부터 하지 않아요. 공부는요, 자기가 하려고 하면 매일 유튜브 찾아보고 매일 책 보고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 스폰서가 매번 가르쳐 준다고 그게 공부가 되냐고요. 저는 공부 잘 안 가르쳐 줘요. 아는 것도 없고 가르쳐 줄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우리가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너무 이제 신규분들에게 뭘 강조하는 거 그거예요. 안 해본 거 해야 되는 거. 바쁘대. 그러면은 유산화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플러스 유산화가 하나 더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더 바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아요? 더 바빠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시간을 쪼개 써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는 거고 바빠서 우리가 화장실 갈 시간 누구를 만날지 어디를 갈지 누가 다 결정해요? 내가 다 결정하잖아요. 바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야. 시간을 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렇게 얘기해요. 바쁜 게 아니라는 거. 진짜 바빠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대. 그럼 하루에 스케줄 얘기해보러. 그 다음날은. 응? 다 보면 사람 만나고 뭐하고 다 그러느라고 바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날지 어디를 갈지 무엇을 할지 다 내가 결정해서 시간을 쓰는 거잖아. 그죠? 근데 유산할 시간만 없다는 거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왜 유산할 시간만 없어요? 시간을 빼게끔 그래서 만드셔야 되는 거죠. 무엇을 할지를 내가 결정한다라고 하면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을 먼저 써야 내 미래가 바뀐다라는 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막 이렇게 파트너 한 명한테 막 절절절절 매거나 막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아시죠? 근데 하겠다는 사람한테는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근데 굳이 결단하지도 않고 뭐 하겠다라는 이런 사인도 안 주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그냥 가서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겠냐고요. 그죠? 성공은 지가 하는 거야. 지가. 스폰서가 해주는 게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성공은. 스폰서가 뭘 어떻게 해줘. 스폰서는 가이드를 해주고 멘토링을 해주고 안내해주고 이게 스폰서죠. 대신 성공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대화를 좀 많이 하고 그렇게 대화를 했는데도 계속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 웃으면서 마음에서 내려놓는다. 마음에서 그냥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하면 그런 감정의 온오프가 좀 잘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짜증을 내거나 인상을 쓰거나 내가 월급 줄 것도 아닌데 그분한테 짜증 내거나 인상 쓸 일이 있냐고요. 그죠? 네,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하려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시면 되죠. Q&A 답이 좀 됐나요? 네. 근데 제가 Q&A 하는데 주시는 분을 봐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이 외에도 뭔가 질문하실 분들 혹시 계시나요? 궁금하신 거. 비즈니스적으로 궁금하신 거 이런 거 있어요? 뭘 그렇게 받아 적어요? 받아 적으면 집에 가서 봐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정말 성공하고 싶어서 아침부터 여기 일찍 오셨잖아요. 본사도 그렇고 세미나도 보고 굉장히 좋은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막 녹화도 하고 쓰기도 하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바뀌는 게 중요한 거지. 응? 생각이 바뀌어서 바로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 일은.
성공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성공자들은요 뭔가를 이해하고 하지 않아요. 판단을 빨리 하고 그냥 빠르게 행동해요. 그리고 행동하면서 고쳐나가요. 그게 성공자들이에요. 시도해보는 거, 뭐라도 해보는 거.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해하고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학자죠, 학자. 네. 여러분들 성공하려고 오셨죠? 여기 학문을 연구하려고 오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막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응? 그렇게 막 이해하려고 해. 아니 사람과야 하는 일이고 현장에 나가서는 굉장히 스펙타클한 이상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데 이 삶을 어떻게 다 이해를 시키냐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시면 그냥 가서 해.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거고 반복하다 보면 별거 아닌 거고 맷집도 몇 번 맞으다 보면 단단해지는 거고 또 하다 보면 내가 사람이요 정말 다들 보면 잔머리들이 좋아요. 창의력이 좋은 거죠. 사람이라는 동물은 신께서 주신 게 그거예요. 창의력이에요. 그 상황이 닥치면 이 사람의 뇌는요 엄청나게 시냅스가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과학적으로. 결국은. 그러니까 그냥 가서 부딪히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의 뇌가 돌아가고 방법이 찾아지고 거기서 생각들이 많은 것들이 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산화는 학문이 아니라고요. 그죠? 예, 밖으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는 거죠. 경험치가 많으셔야 돼요. 경험치. 어쨌든 성공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 그 시간 지나가야 돼요. 그 과정 지나가야 돼요. 그 경험 지나가야 돼요. 빠르게 가셔야죠. 빠르게. 그죠? 몇 년씩 하실 거냐고. 빠르게 성공해서 내가 좀 누리면서 일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빠르게 가시면 돼요. 그럼 하루에 미팅 몇 개 하시면 돼요? 몇 개 하시라고 그랬어요? 5개. 예. 5개 하셔야죠. 저도 미팅 5개예요. 5개 하다가 지금 이제 탈이 나긴 했는데 괜찮아요. 이따 저녁에도 잠실 가야 돼요. 내일도 미팅이 쫙 있습니다. 미팅이 두려우세요? 재밌으세요? 재밌죠? 예. 미팅 없으면 더 에너지가 없지 않아요? 미팅을 하면 더 에너지가 나죠. 예. 미팅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놈의 미팅은 왜 없는 거예요? 또 이 질문 하시죠? 도대체 이 미팅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미팅을 잡는 거야? 궁금하시죠? 네. 미팅은 생기는 걸까요? 내가 만드는 걸까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본인이 안 만드니까 미팅이 없는 거야. 뭐서 생겨요? 미팅이? 내가 만드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만나자 하고 만났던 사람 또 만나고 가서 콜도 해보고 여기저기서 돌아다녀야 미팅이 잡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항상 유산화 자세로서 성공자들은 어떻게 하고 다니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다 옷차림들이 나쁘지 않아요. 몇 분 딱 거슬리는 분들이 계신데 패셔너블한 사람을 유산화에서는 원하지 않아요. 그죠? 비즈니스. 약간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느껴지는 그러한 외모와 옷차림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우리는 그들한테 정보와 지식과 경험을 전달해야 되고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리더이기 때문에 그들이 현장에서 봤을 때 포스에 괜찮다라고 느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차림이 전략이라는 게 유산화예요. 그래서 현장에 나갈 때 아침에는 무조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항상 풀셋 하시고 옷도 치마 아니면 바지 입으시고 자켓 딱 입으시고 배지 차시고 여러분들 동창회 간다고 해도 어디 모임 간다고 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들의 모임들이 다 청바지 입고 와도 나는 그렇게 하셔야 돼. 왜? 나는 유산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야 그들이 나를 궁금해한다라는 거예요. 이 옷차림에서 자부심, 이 배지에 대해서 자부심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디 동창회 갈 때는 또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또 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꼭 좋은가? 저는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멋진 가방 들고 그리고 약간 그 모임에 몇 분 늦게 왜? 주목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라고 얘기하면 내가 요즘에 너무 바쁘잖아.
한가하게 30전에 가 있지 마세요. 동창회는 미팅 자리가 아니니까 좀 늦게 가셔도 돼요. 모임 자리 이런 데는. 내가 요즘에 너무 바쁘잖아. 유산하는 게 오픈이 됐었을 수도 있고 안 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모임에. 오픈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아, 얘가 일이 지금 되게 잘 되나 보다. 그냥 모습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유산을 한다라고 해놓고 그냥 희쭈거리하게 가가지고 그냥 딱 10분 전에 앉아가지고 정직하게 누구한테 지금 헬스팩을 넣을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멋스럽게 좀 궁금하게끔 시선을 좀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그러면 너 요즘에 일이 잘 되나 봐. 되게 바쁜가 봐. 그래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약간 좀 튕기는 거예요. 그렇게 요즘에 이제 환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에 관한 관심도가 너무 많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유 이종우가 1,500억으로 그냥 터트려줘가지고 유산화가 너무 바쁘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멘트를 딱 던져줬을 때 이들이 어때요? 아 그렇구나. 다 면역력 생각하니까 유산화 찾구나. 나만 안 먹고 있구나. 아 이종우가 먹고 있는 명품인데 나만 안 먹고 있구나. 이거를 이 멘트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던져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그런 모습 자체가 느껴지지도 않는데 누군가한테 나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옆에 앉아가지고 물어봐 줬으면 모습이 물어보게끔 해야죠. 물어보게끔 물어보게끔 하고 좀 가시라고요. 제발 그냥 오늘 누구한테 전단지 하나 지워주면서 꼭 이거 먹어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다른 모습으로 가서 물어보게끔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내가 바빠서 너를 관리 안 해준 것 같은데 내가 전화할 테니까 너 나한테 관리 좀 받아봐.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 자연스럽게도 약속 잡을 수 있잖아. 그죠? 바쁜 척을 하시라고요. 뭐가 있어 보인 척 하시라고요. 그죠? 항상 어떻게 하고 다니시라고요. 저 오늘 얼굴에 팩트고 파운데이션이고 하나도 안 했거든요. 일부러 얘기해요. 셀러비브의 생얼 미인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하고 다녀요. 리무버의 스폰서님의 시연을 열심히 했더니 그냥 안 발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립스틱만 지금 현재 바르고 다니거든요. 사람들이 보면 피부 좋아요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요즘에. 왜? 그래서 셀러비브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셀러비브 데몬으로 굉장히 요즘 미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항상 돋보이게 다니셔야 돼. 돋보이게.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 셀러비브 리무버 애끼지 말고 쓰세요. 그거 얼마짜리예요? 어디 가서 외식하지 말고 스타벅스 커피 먹지 말고 셀러비브를 부으세요. 진짜 부으세요. 애끼지 마세요. 진짜. 이거 애끼면 또 이거 떨어지면 또 사야 되는데 아니야. 투자야 투자. 부자의 마인드 중에 첫 번째 투자 마인드 여러분들. 유산화가 뭐 다른 사업처럼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응? 그냥 여러분들 먹고 바르는 거 투자 마인드가 좀 있으셔야죠. 응? 오토 200점 여러분들 누굴 위해서 지금 쓰고 계시나요? 그죠? 역시 천하는 다르시구나. 오토 200점을 쪼개서 나눠 먹거나 이러신 분도 계세요? 오토 200점은 사업하실 분이 온전히 먹고 바르셔야 돼요. 남편이 헬스팩 하나를 먹었다. 돈 받으셔야 돼요. 아니면 소개 하나를 받으셔야 돼. 자꾸 이거를 쪼개서 먹으니까 내가 어느 천년에 건강해지고 어느 천년에 반짝반짝 되냐고요. 빨리 내가 모델이 되고 인테리어가 돼서 레그를 만들고 번 돈으로 가족을 먹이세요. 지금까지 안 먹였잖아. 어쨌든 유산화 몰랐으니까 어차피 몰라. 남편은 모르고 자식도 몰라. 어차피 나만 알아. 왜? 내가 시스템에서 유산화를 잘 알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업이고 내가 롤모델이잖아요. 내가 먹고 발라서 빠르게 예뻐지고 자신감이 있어야 사람이 모여요.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에너지도 없고 반짝반짝하지도 않으면서 유산화 좋다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요. 겉으로 이렇게 보고 그래 좋네 인텔리전스 기술력 좋은데 그래요 그러면서 내 얼굴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델이고 광고라고 보셔야 돼요. 절대. 항상 밤에 아무리 바쁘셔도 셀럽이브 20분 러닝하시고 반짝반짝 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든지. 그게 투자 마인드예요. 부자들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유산화 뭐 이렇게 어디 가면 뭐 돈도 안 나오고 미팅하면 뭐 바로 뭐도 안 나오는데 사업이잖아요. 사업. 장사가 아니라. 장사는
바로 뭔가가 챙겨지는 게 장사지만 유산화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사업은 투자가 먼저 들어가야 어느 시간 안에서 손익분기점이 넘고 어마어마한 소득이 만들어지는 게 사업인 거예요. 이게 사업이라는 개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고요. 나의 외모에 투자하셔야 되고요. 나의 체력에 투자하셔야 되고요. 나의 지식을 넣는데 투자하셔야 되고요. 나의 경험에 투자하셔야 돼요. 그게 투자 마인드. 그게 성공자인 거예요. 응? 왜 이렇게 심각해요? 무서워요? 재밌어요? 네. 또 무슨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비즈니스 한 얘기 해드릴까? 요즘 너무 바빠요, 셀 진짜. 요즘에 이제 우연하게 이렇게 이제 저희 그 정말 제 직대 파트너님인데 투잡을 하시는 분인데 가정의학과 이제 그 간호사님이에요. 그래서 뭐 한다는 것도 아닌다는 것은 파트너는 아니야. 근데 우리 동네 살아요. 우리 동네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 둘째 아이의 친구 엄마예요. 그러니까 간간히 뭐 이렇게 주말에도 보자. 뭐 오토는 돌려서 계속 먹고 있고 뭐 피피스 하시는데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실수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이제 보고 이런 이제 관계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만나면 그분들의 얘기를 좀 많이 집중하셔야 돼요. 명단을 좀 찾으려고 하면. 그래서 대화를 좀 하다 보니까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그 누구누구 권사님이 어디 피부과 가서 레이저 시술을 했는데 피부가 확 뒤집어져가지고 아유 우리 병원에 재생크림을 하나 갖다 달라고 해서 갖다 주러 간다는 거야. 그래서 제 눈이 반짝였겠죠. 그랬다고? 그러면서 같이 가자고 셀럽이브를 싹 싸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두드려주고 해줬더니 얼굴이 쫙 들어갔어요. 마법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셀럽이브를 한 세트를 하시면서 온 가족들, 이모들 하면서 거기 온 레그가 그냥 셀럽이브로 난리도 아니에요. 네. 레그가 그렇게 무섭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 파트너가 명단을 안 내나요? 왜 안 내놓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트너가 명단을 왜 안 내놔 이게 아니라 왜 안 내놓을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안 내놓을까요? 세 가지라고 봐요. 그분이 제품에 적셔 있거나 비전에 적셔 있거나 나머지는 아니 안 적셔 있는 거죠. 제품에도 안 적셔 있고 비전에도 안 적셔 있고 나머지는 스폰서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어떤 신뢰? 능력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그분이 명단을 왜 안 내놓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이 제품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아직 비전을 잘 못 믿는다. 아직을 비전을 못 깨우친다고 하면 비전을 깨우치고 제품을 먹을 때까지도 물론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세 번째 뭘로 가야 돼요? 내가 능력 있는 스폰서로서 대화 안에서 명단을 뺄 줄 아셔야 돼요. 이제 대화 안에서 많은 분들이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냥 생각에 머무르죠. 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고 또 쓸데없는 두려움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의 현재 누구를 만나고 있고 현재 실생활 안에서 대화 안에서 여러분들이 명단을 찾아내서 같이 가셔야 돼요. 그래야 뎁스가 내려가. 진짜 뎁스 내리려고 하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명단 내놓으세요. 명단 이렇게 리스트업 해오세요. 그 머리형 아니고는 안 해요. 머리형도 잘 안 해. 그러니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대화 안에서 자꾸 명단을 뽑아내시고 바로 움직이셔야 돼. 그래야 뎁스가 내려간다는 거. 또 무슨 얘기 해드릴까요? 네, 질문하세요. 지금 셀라비브만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선크림 제형이 유명되는데 로션하고 크림하고 그리고서는 UV 크림이 있잖아요. 네. 근데 UV 크림을 바르게 되면은 이 미스트를 뿌리면 좀 밀리거나 약간 나오는 게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괜찮으세요? 저 데이 로션만 발라가지고. 데이 로션만? 네, 그거는 본사에 문의하시고 지금 저는 제가 쓰는 것만 써요. 데이 로션이 저는 좀 반짝반짝해서 데이 로션만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바르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뭐 하얗게 뭐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본사에 조금 전화하셔가지고 여쭤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비즈니스에 대한 것들을 저한테 질문하세요.
저도 네. 셀러리브 시험을 좀 많이 하는데 네. 왜 리무버 세트나 요거까지 잘 들어가는데 네. 뒤에 있는 거 좀 남아있어라는 말들 좀 많이 하세요. 아. 그럴 때 한 세트 구성을 좀 그래도 아.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셀러비브를 할 때 그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셀러비브 미팅을 할 때 데모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화장품을 이렇게 우리가 토너나 이런 세럼이나 이런 걸 선택할 때 어떤 기준에서 선택을 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면 그래요. 뭐 어떤 분들은 리프팅, 어떤 분들은 뭐 브라이트닝, 어떤 분들은 주름, 어떤 부분이에요? 이제 근데 그때 대답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거의 보면 이 기능성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맞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근데 우리 피부는요 소가죽이 아니죠. 생명체입니다. 피부는 세포고요. 우리의 가장 큰 조직이라는 거 아세요? 날씨가 추우면 움츠려들고 더우면 늘어나죠. 생명체라고요. 숨을 쉬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화장품 안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 독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그 앞에 하기 전에. 그래서 화장품은 기능성보다 우선적으로 안정성이어야 된다는 걸 반드시 강조하고 자가 보존 포뮬러에 대한 그 특허를 보게끔 해준 다음에 해요. 파라벤에 관한 동영상까지 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해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파라벤이 안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뭘로 들어갔냐고 질문해 보셨어요? 라고 하면 안 해봤대. 왜 질문 안 하시냐고 해보시라고 저한테 똑같이. 그러면서 제가 자가보존 포뮬러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안전한 제품은 기능성이 떨어지죠. 근데 안정성과 기능성을 같이 가져간다면 어떨 것 같아요? 라고 인텔리전스를 같이 보여주면서 지금부터 제가 마법을 보여드릴 거라고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모를 하면 좋네요, 좋네요, 좋네요 해요. 자, 그러면 피부 안에 지금 다는 아니지만 여기 표피 밑에 독소들이 지금 조금씩 일어나서 나오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크린징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스포츠맨 항상 얘기해요. 영양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해서 이렇게 제가 얼굴 대청소 해줬어요. 그럼 대청소를 했으면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겠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대청소하고 또 집에 가서 독소 바르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대청소 해놨으니까 지금 피부가 막 지금 안에 있는 세포가 막 살아서 움직이려고 하고 재생이 막 되려고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안전하고 기능성 있는 영양제를 넣어주셔야 돼요. 저는 바르는 영양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셋을 했을 때 피부가 일주일 안에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저는 세럼을 일주일을 막 쓰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왜? 좋아져야 되니까. 왜? 한국 사람들은 빠르게 뭔가가 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쓰는 건 어떡하냐. 그래서 안 썩는다면서요. 얘기하죠. 쓰는 거 어떡하냐. 안 썩는다면서요. 안 썩어요. 안 썩어 그거. 방부제 많이 들어가지고 안 썩어요. 그래서 정 아까우면 남편 발라줘요. 나는 소중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농담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남자들은 이렇게 가슴이 없잖아요. 여자들은 이게 생식기로 들어오면 가슴하고 이 생식기가 두 개인데 남자는 없으니까 그냥 남편 발라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풀셋하고 또 이제 피부 전 영양제도 같이 넣은 경우 있거든요. 그 요즘에 영양제도 제가 미팅은 같이 넣어요. 피부는 안에 있는 장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겉에 있는 영양도 중요하지만 속에 있는 영양이 더 중요한 거 아시죠? 라고 하면서 프로바이오틱이라든지 C600이라든지 뭐 화이버즈라든지 종합 영양제라든지 이렇게 같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서 해요. 짧게 서플이랑 이렇게 풀고 그러면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 그들은 가이드 한 대로 또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또 해요. 그래서 일단 두시고 이거 딱 일주일만 해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일주일 안에 완전 변신할 거라고 막 이렇게 짧게 효과가 보는 것처럼 하면 사람들은 해요. 그리고 뭐 저는 이렇게 막 그런 얘기도 해요. 막 영양제도 있다 하고 뭐 이렇게
뭐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냉장고에 있는 반찬 다 먹고 새 반찬 만드시냐고 얘기하고 이게 더 훨씬 좋다라고 하면 그리고 옷 있어도 또 사잖아요. 그죠? 근데 왜 유산하는? 더 좋은 거 지금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게끔 만들죠. 끝까지. 네. 이런 명품 못 만나셨을 거라고. 아니 지금까지 내가 임상실험 당한 거예요. 아시죠? 이러면서. 이 영양제가 몸에 가서 얼마나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드셨잖아요. 화장품이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고 지금까지 바르셨잖아요. 지금까지 본인 몸을 임상실험하신 거예요. 근데 전 세계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모든 기관에서 모든 인증이 끝난 제품으로 이제부터는 그 명품으로 나를 관리하신다고. 더 이상 본인 몸을 임상으로 만들지 마시고 명품으로 관리하시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미팅 멘트가 너무 많이 나오네. 하여간 어쨌든 끝까지 가요. 끝까지 안 빠져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셀라비브 이거 하고 이제 떨어지면 이렇게 쓰세요. 아유 그 세 가지 가지고 안 돼요. 세럼 넣어야 되고요. 오일 넣어야지 반짝반짝하고요. 또 토너 넣어야 되고요. 같이 넣어야 돼 한 세트. 그리고 우리 지금 그렇게 해서 뎁스에서 잠실의 피부과 실장님이 등록을 했는데 그분이 그런 멘트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아니 우리 백화점 가서 세럼 하나 사려면 얼마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분한테. 그럼 그들이 이제 본인들이 쓰는 가격을 얘기하면 이거는 세상에 10가지가 50만 원밖에 안 돼. 풀세트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가격을 그렇게 얘기해놓고 저는 가서 이제 세럼을 좀 더 넣고 리무버를 좀 더 넣고 이렇게 해서 거의 한 500점 뽑죠. 가서. 네. 저는 리무버 하나씩 안 넣어요. 하나 넣으면 아까워서 제대로 안 쓰시더라고요. 많아야 돼요. 그래서 한 3-4개를 같이 넣어요. 세럼도 많이 넣고 토너도 한 2개 정도 넣고 이거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 한 세트로 안 해요. 한 세트 안 하고 그래서 이제 혜택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플랜도 가끔 풀고 재밌어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어요? 네. 혹시 미팅하실 때 대략 몇 시간 정도 시간을 소요하시나요? 저는 아무리 길어도 1시간 반은 넘지 않으려고 하고요. 제가 시간 보면서 해요. 왜냐면 너무 길게 하면요. 사람은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1시간 이내에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거의 좀 짧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길게 얘기하고 다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 설명한다고 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많이 설명하면 유산화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포인트만 얘기하고 궁금한 게 이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왔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를 캐치해서 거기에 맞춤용으로 미팅을 하죠. 그래서 뭐 다 길게 뭐 여러분들 뭐 나가면 막 서플도 보여줘야 되고 회사도 소개해야 되고 뭐 이것도 보여줘야 되고 뭐 처방전도 보여줘야 되고 뭐 엄청 많아요. 그냥 짧게 해요 저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왜 나왔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요즘에 이제 저희 신랑이 그거 해준 게 그 파일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희 신랑이 그 파나퍼 스폰서님이 입대기에 준 그 파일 브리핑 해주는 걸로 저도 가끔 그거 쓰기도 해요. 툴을 그렇게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저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실 때 너무 길게 모든 걸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1시간 내에.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또 만나고 싶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쨌든 거기에서 제품이 들어가야 그 다음에 후속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냥 보내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응? 생각해 볼게요. 뭐가 고민되세요? 맞아요. 오늘 지금 결정하지 못하는 게 어떤 부분에서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혹시 경제적인 부분인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 또 그건 아니래. 사람들이 또 자존심. 그건 또 아니래. 그러면 근데 어떤 부분이 고민되냐고 하면 아니 뭐 좋은 거는 같은데 뭐 이렇게 남편하고 상의를 해봐야 된다라는 등
뭐 좀 더 자기가 좀 더 알아봐야 된다라는 등 뭐 이런 저런 얘기를 좀 많이 하죠. 그러면 또 대화를 하셔야죠. 아니 그러면 일거수일투족 뭐 살 때마다 남편한테 다 허락받고 사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애 둘 낳고 몇십 년 이렇게 내가 가정생활에 충실했는데 남편 허락 안 받고 내 앞으로 돈 100만 원도 못 써요? 그럼 인생이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써봐요. 남편이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뭐 이렇게 뭔가 자기가 좀 더 알아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뭘 어디서 어떻게 알아보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은 뭐 아는 동생한테 물어본대요. 아는 동생? 유사나 아냐고 물어볼 거예요? 유사나 그분이 알았으면 그분한테 들었겠죠. 오늘 이 자리에서 저한테 들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죠. 유사나가 알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이 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또 하는 거죠. 그러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궁금하다라는 거죠. 어떤 거? 이 일을 통해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네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이 일을 통해서 돈이 좀 벌어보고 싶은 건데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그죠?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럼 그렇대라고 얘기하면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나의 경험치로 돈 100만 원, 150만 원 그거 못 써요? 그리고 내 몸 건강해지는데? 그리고 하다가 아니어도 건강은 찾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저는 100% 함께 할 거예요. 제가 100% 돈 되게끔 도와줄 거예요. 150만 원 돈 좀 뽑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갈등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를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보내시면 안 돼. 그 넥스트가 오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말들이 많죠, 현장에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뭘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계속 여러분들이 질문을 자꾸 해보려고 해서 이 지금 머릿속에 이 사람이 뭐를 갈등하고 있고 뭐가 지금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캐치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응? 끝까지. 그렇게 해야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냥 설명만 쭉 하고 그냥 다음에 만나요 생각해보고 연락주세요 이렇게 오시면 클로징이 안 나죠. 넥스트도 없죠. 네. 네. 그러면은 클로징을 다 한 다음에 후속 관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후속 관리를 할 때 이제 미팅을 다시 이제 2차 미팅이 들어갈 때 이제 그분께서 시간이 안 난다. 아니면 뭐 다음 약속은 뭐 2주 후에나 잡힐 수 있다라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그러니까 후속을 택배로 보내지 않고 제가 받아서 가져가는 거죠. 여러분들 다 일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제품 하나가 됐든 2개가 됐든 내가 받아서 갖다 준다. 이게 이 일의 철칙이에요. 택배로 절대 보내시면 안 돼요. 후속 절대 안 됩니다. 택배로 안 돼요? 그러면 되기는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택배가 되기는 되죠. 택배 안 되는데 어딨어요? 돼야 되는데. 그런데 명차들은요. 특송하는 거잖아요. 이 명품을 그냥 택배기사 따위가 이렇게 확 갖다 던져주면 좋겠어요. 제가 두 손 고이 들고 소중하게 전달하면서 먹는 방법과 또 드시는 과정 안에서 보여야 될 부분과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고 이렇게 하면서 약속을 잡고 오는 거죠. 그 다음번 약속은 이제 다시 그 자리에서 택배를 제품을 드리고 설명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한 다음 경우에 이제 소비자가 다시 만나려고 제가 한다고 하면은 소비자가 다음번에는 또 미뤄주는 경우들도 다음에 후속을 내가 하려고 할 때 밀어줄 때 영양제를 갖다 주고 셀라비브를 시연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그 소비자들은 여기까지구나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다음번 만나고 싶은데 자꾸 빼는 경우가 있었어서 일단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 2차 약속을 좀 잡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여기 뭐 이제 군포네요. 여기 이러면서
여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 오는데 너무 가깝네요. 이렇게 그냥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를 오는 데다 라고 그냥 띄우는 거죠. 그래서 무슨 요일 날 오는데 그때 시간 되시죠? 그러면 그때 뭐 안 된대. 이제 대충 그러시냐고, 그날 바쁘시냐고 또 이렇게 물어봐서 시간을 자꾸 이렇게 내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무슨 요일이 조금 괜찮으시냐라고 하면 무슨 요일이라고 제가 그때도 미팅이 있어서 온다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잡아요. 잡아요.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만나려고 하냐고 하면 지금 사시는 이 비용에는요, 저의 관리 비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예뻐지셔야죠. 제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2차 미팅을 잡고 그렇게 해서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언제 시간 되세요? 다음 주에 올게요. 이거 아니야. 내가 잡는 거야 그냥. 그래서 약속 잡는 거야. 뭐 내가 바빠서 그렇지 잡는 거야. 뭐 어려워요. 너무 막 배려하고 이 사람이 불편해할까봐 막 이런 생각 좀 하지 마세요. 다 누구나 낯선 사람 다 불편해해요. 그리고 막 그분이 저한테 막 이렇게 자기는 낯선 사람 이렇게 하라고 막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하면 웃으면서 저도 낯선 사람 안 좋아하고 부담스러워요. 이러면서 네, 제 얼굴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얼굴인가요? 막 이렇게 이제 농담도 좀 하고. 근데 자꾸 만나다 보면 친해진다. 사람은 뭐 처음부터 친해졌냐라고 얘기하고. 제가 뭐 와가지고 이렇게 부담이라는 거는 어떤 뜻인지는 알겠는데 와가지고 뭐 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뭔가 이렇게 보조를 써달라고 하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 그냥 차 한잔 하자고 이렇게 약간 좀 농담도 좀 섞어가면서 그들한테 좀 편하게 다음 약속을 잡는 거죠. 되게 재밌어요 이 일은. 예. 그 해독을 들어가서 저도 이제 제품 되도록이면 가져가서 그 집 가고 소분해주고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하는데 그게 집으로 만약에 오는 걸 꺼려해서 제 입찰 장소를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네네. 어떻게 그냥 카페로 가나요? 저는 소문 한 번도 해준 적 없어요. 그걸 전달까지. 아니 언제부터 소문의 문화가 발달이 되는지 우리 파트너님들도 하던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 소문해줘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이렇게 연세가 너무 많거나 너무 바쁘신 분 한두 분 정도지 저는 만나서 제품 설명해줘요. 그리고 해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고 왜 먹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제품 하나하나 이게 왜 들어가는지 제품 설명해줘. 에브리데이 가지고 회사 소개해주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표 주고요 겉에다가 써줘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하루에 몇 알 표 보시면 다 하실 수 있겠죠? 이 정도 돈 들어가지고 안 하실 거예요? 제대로 하실 거죠?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막 정성스럽게 소분해주고 저 하지 않아요. 저는 초창기부터 한 번도 소분해준 적 없어요. 왜 해요? 손이 없어요. 글을 못 읽어? 자기 돈 냈으면 자기가 먹어야지. 그죠? 그 소분하다가 후속 시간이 없는 거예요.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소분 안 해줘요. 네. 안 먹을까 봐? 아니 돈 들여가지고 안 먹으면 그 사람 이상한 거지.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거 코키논이 가서 어떤 일을 할 거고 메타볼리즘이 어떤 일을 할 거고 먹고 싶게끔 만들어야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뚜껑을 까요. 알을 보여줘요. 뚜껑은 깝니다. 네, 알을 보여줘요. 네. 아시죠? 왜 까는지? 네, 그래서 겉에 써줘요. 소분은 해주지 않습니다. 네, 좀 제 얘기가 많이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목소리 괜찮았죠? 섹시하고. 네. 어쨌든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집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멋지게 올 한 해 성장하고요. 별거 아닌 일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가장 쉬운 게 유산화. 그리고 어차피 해내야 되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모두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